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박의 기운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대박이 터질까요?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대운이 오고 그 다음에 운이 좋아지는 징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은 15가지 정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징조가 왔을 때 나는 그 운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한테 이런 기운들이 오는지 잘 체크를 하시고 이런 기운들이 오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몸가짐을 잘 해야 되고 이 운을 나의 것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징조부터 한 번씩 훑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좋은 기운이 오는 대박의 기운이 오는 징조 첫 번째 빰 바로 환경이 크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주제로 강의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닥에서 다시 회복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꼭 거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볼게요. 완전히 새로운 만일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성공을 시켜가지고 좋은 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좋은 직장으로 가는 거 있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크게 바뀌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무너져. 이상하게 이거는 뭐 회사에서도 잘리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쫓겨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망하거나 이렇게 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내 집을 가지는 것도 여건이 안 돼서 전세로 옮기게 되거나 또는 전세를 하고 있었는데 월세로 옮기게 되거나 월세에서 아예 집으로 들어가기가 아니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룸메이트 집으로 들어가거나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환경이 너무 크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거는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좋은 일일 경우에는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게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 물론 좋은 일도 마찬가지로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돼서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고 이렇듯 어떻게 해서든 환경이 아주 확실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오게 되거나 아니면 나는 한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었는데 부산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산에 있었거나 아니면 시골에 있었는데 서울에 가게 되거나 어떻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기운들이 한번 확 바뀌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동하게 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이동하게 되는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이게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첫 번째 변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오늘 다시 받았던 분들, 대운이 오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이렇게 크게 뭔가가 내 환경적인 부분이 크게 바뀌었다 이 말씀을 꼭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걱정 없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 나가시는 대로 잘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좋았던 곳에서 떨어지는,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완전히 무너지죠. 이 타워처럼.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닥을 한번 쳐야지, 그 다음에는 양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양으로 발복하기 위해서 저 밑으로 여러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크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떨어지면서도 이 다음은 뭐예요? 당연히 변화잖아. 환경이 바뀌면 그리고 바닥이 떨어지고 이거 데스카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부활, 재생,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있으시고요. 자, 두 번째 징조, 대운이 오는 징조, 운이 좋아지는 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운이 좋아지는 징조, 대박의 기운이 오는 징조. 자, 두 번째는 바로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1번에 환경이 바뀌니까 당연히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소통하고 이런 사람들에 조금 바뀌게 돼요. 이게 운이 좋아질 때는요, 보세요.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것을 뺏어가고 마음이든 뭐 몸이든 어떤 물질적인 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태를 조금 빈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나쁜 곳에 나쁜 좋지 않은 습관으로 계속 이끌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떠나고 갑자기 내가 가라고 해서 간 건 아닌데 이상하게 떠날 일이 생겨.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아껴주고 그 다음에 좀 부유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지적이면서 이렇게 퀄리티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좋은 쪽으로. 그저 이 사람들은 내가 밀어낸 건 아닌데 이상하게 헤어질 일이 막 생겨. 이제 자기가 운이 좋아질 때는요. 아무리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떠나가게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건 뭐겠어요? 하늘에서 잘라놓는 거지. 너는 이제 좋은 운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을 이제 내가 바꿔주겠다 하고 쳐내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뭐 물고 늘어지고 안 돼, 너는 떠나지 마 해도 이상하게 떠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에 대해서 괴로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만나는 사람, 그 외로움의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 있고 질량이 높은 사람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운이 좋아질 때는요. 반대로 운이 나빠질 때는 어떻게 써요? 당연히 내가 이런 사람을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내 물건을 뺏고 내 것을 앗아가고 나를 빈곤하게 만들고 나를 나쁜 습관이 들게 좀 만들고 나쁜 곳으로 인도를 하고 어떤 쾌락에 빠져들게 하고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체인지가 됩니다. 그거는 내가 내 운이 나빠지는구나.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지 하면 자기 운을 보시면 돼요. 지금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내가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난 지금 운이 떨어지고 있구나 하고 내 주변 내가 소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지. 그래서 신기하게도 나는 아무도 모르지만 몸이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꾸. 아무도 멀쩡한데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기운이 안 맞고 이제 내가 스스로 피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돌죠.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징조는 만나는 사람이 확연하게 바뀐다. 환경이 바뀌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사실 이게 만약 연인이라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 그리고 돌아오길 굉장히 바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떠난 사람을 잘 생각해보면서, 나의 인생을,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나를 성장시켜줄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떠난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이제 너는 이제 좋은 운을 받아야 돼, 운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아 하고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에서 다 알아서 넣어주고
붙여주시고 다시 떼내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운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운이 왔을 때 잘 끝까지 좋은 운으로 가지고 가시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은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잘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접촉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쁜 운이 오더라도 그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운이 좋을 때는 신기하게도 이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쁜 사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사람들 다 걷어 데리고 가줘요. 물갈이를 싹 시켜줘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 상태 옆 주변을 살펴보면은 그게 딱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대운이 오고 있구나. 대박의 기운이 오고 있구나.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좋은 기운이 오는, 좋은 운이 오는 징조, 대박의 기운이 오는 징조. 세 번째는 바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실제적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걱정했다면 내 스스로가 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캔서, 뭐라고 하지? 네, 계좌리의 카드예요. 계좌리 카드가 엄마잖아요. 그 엄마 카드를 낸 거는 마치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엄마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이 같았다면, 철없는 아이 같았다면 갑자기 내가 내 몸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처녀자리 카드예요. 처녀자리 왜 꺼냈냐면 건강을 제일 걱정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처녀자리 이런 식으로 내 몸의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경을 쓰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건강보다는 실제로 내 삶의 기쁨 아니면 뭐 해소하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썼다면은 이제 막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해요. 이거는 에너지적으로 우리는 그 느낌, 직관으로 봤을 때 감각적으로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지를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천사들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메시지를 안 듣잖아. 그렇지만 에너지는 알고 있거든. 영혼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아니면 안 건강하면 그 좋은 일을 다 못 겪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준비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하고, 나를 이렇게 막 쾌락으로 몰고 갔던 그런 행위들 있죠. 막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어쩌면 안 좋은 거, 몸에 안 좋은 것들, 인스턴트나 아니면 어쨌든 금방 즐겁게 할 수 있는 자기 쾌락, 이렇게 감각을 깨우는 그런 것들을 음식을 멀리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점점 허약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도 줄이게 됩니다. 점점 걱정을 하죠. 왜냐면 나는 이제 발복할 애니까 뭔가 나는 건강하게 있어야 그 운을 다 받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전에는 좀 늦게 자고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행위들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기 깊은 무의식에 있는 이제 처녀자리와 계자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제 잔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가 나를 엄청 사랑하게 돼요. 엄청 사랑하게 됩니다. 네. 나는 이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좋은 일을 맞이할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발복할 때 알겠죠? 중화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자기 몸부터 챙기게 되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될 수도 있고 서서히 그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운이 좋아지는 사람의 특징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안녕 좋아도 안녕 하고 자신의 몸에 좋은 것들 이런 것을 찾아서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죠. 먹는 것부터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 운동 같은 것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문득 그렇게 되고 어떤 친구들 보면 니 갑자기 왜 그러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느 날
문득 내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보시고 이제 오늘 내 오늘 지금 좋은 운이 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어떤 일을 내가 겪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사회가 사랑해서 실현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큰 그 배신을 당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잊기 위해서 뭐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습득하고 많이 하게 되고 건강을 소홀하게 하는 모습이 지금 있다면 자기는 지금 운이 거꾸로 나빠지고 있는 징조예요. 이걸 얼른 바꾸셔야 돼요. 바꿔서 다시 내 안에 숨어있는 저 주무시고 계시는 처녀 자리에 건강을 염려하는 세심함과 계자리에 아주 어머니같이 보호하는 그런 그 원형들을 끄집어내서 나를 보살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쁜 으로 떨어져도 다시 발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원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것도 같이 포함돼서 설명이 되는 징조예요. 세 번째고요. 그럼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저는 지금 운이 굉장히 좋은 운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엄청 술을 너무 즐기고 좋아했거든요. 와인을 너무 좋아하고 했는데 제가 소원이 술을 끊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술을 너무 좋아했고, 또 제가 예술을 하다 보니까 작품을 짜고 나면 뭔가 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또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창조를 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다시 또 술을 먹으면서 느낌을 찾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술도 좋아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좀 많이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술을 먹고 약간 실수도 하기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나도 술을 끊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그 나의 습이 있었고 내가 예술을 이제 그만두지 자꾸 작품을 짜야 되니까 뭔가 자꾸 막히면 술을 찾게 됐고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거였는데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너무 놀라운데 지금은 약간의 즐기는 정도로 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술을 접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내가 또 창의성이 떨어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정도지 의지하지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 40몇 년 동안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이 극복이 되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저의 고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아주 운이 좋아지는 징조, 대박의 기운이 오는 징조 네 번째. 바로 사소한 일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마구마구 좋은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보통 운이 안 좋을 때 걱정들이 많고 눈을 뜨면 뭔가 알 수 없는 뭐 불안감이라든가 짜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나는데 이제 아침에 눈만 떠서 날씨만 좋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기분이 좋고 나쁘면 나쁜 대로 기분이 좋고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이 갑자기 바뀝니다. 기분이. 그래서 평소에 완전히 평소라면 노발대발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내가 그런 거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원래라면 이런 거 진짜 짜증나고 화를 내야 되는데 난 지금 화가 안 나네? 이런 식으로 감정에 있어서 컨트롤 능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운이 나빠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안 좋고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 것에 짜증이 나고 화를 내게 되고 실제로 화를 내고 이런 식이라면 운이 나빠지고 있는 징조겠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는 징조는 뭔가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눈을 뜨면 이제 에너지가 아는 거죠. 영혼이 내 주변에 싸고 도는 에너지가 지금 어떤 에너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몰라 모르겠어. 이유가 없어. 그쵸?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찾을 수 있는 것도 참을 수 없었는데 괜히 참아주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운이 나빠질 때 연애를 하고 이러면 되게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겠죠. 왜냐면 뭔가 기운이 자꾸 불안감이 오기 때문에 멀쩡한데도 자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내 운이 나빠졌을 때는 당연하게 일어나요. 그러고 근데 내가 운이 좋아지게 다시 올라갈 때는 뭔가 기분이 좋고 보통 같으면 짜증나야 되는데 뭔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런 상태라면 운이 좋아지고 있는 거야. 그 운이 좋아질 때 내가 실현을 당해도 그 덜 괴로울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내가 운이 나빠질 때 나빠지고 있는데 뭐 실현을 당하거나 어떤 큰일을 당해버리면 엄청나게 타격을 입겠죠, 당연히. 그래서 못 견딜 것 같고 정말 힘들어서 미칠 것 같고 이런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자기 어떤 감정 상태를. 그리고 신기하게 막 감각이 좀 깨어나면서 감정이 조금 풍부해져요. 감정이 풍부해지면서 뭐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두 팔 벌려 맞죠? 별도 보이고요. 이제 하늘 이제 자연을 보는 거지. 그리고 두 팔 벌려서 내 주변에 일어난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고 하늘 보고 두 손을 벌려서 막 빙글빙글 돌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은 실제로 안 그러겠지만 저는 해요. 그렇게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절로. 그래서 작은 일에도 어떤 만족감과 깨달음을 얻으면서 계속 뭔가에 대해서 감사함이 마구마구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 일이 저절로 생기고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오는 기운이거든요. 이거는 이상하게 좀 고맙네. 정말 감사하다. 왜 나를 그래서 옆에 있는 파트너한테도 나를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아하 난 지금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5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5번째 징조는 바로 불만이 줄어든다입니다. 자, 내가 보통 운이 나빠질 때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져요. 첫 스타트가.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기준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의 성향을 봤을 때 운이 좋아질 때는 이 불만들이 평소보다 훨씬 줄어드는 거죠. 뭐 어떤 경쟁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척척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했던 불만들 그리고 내가 다 가지지 못한 어떤 소유욕 나는 더 가질 수 있는데 내 능력에 비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덜 받고 내가 내 능력에 비해서 덜 대접을 받네 안 받네 이런 불만들 그리고 내가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만 찾고 내가 가진 것도 실제로 많은데 없는 것만 막 찾게 돼요. 그런 것만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가진 장점도 많은데 단점만 어찌 그리 잘 찾아내는지 그렇게 되는 거죠. 운이 나빠질 때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안 움직여 아예. 그럴 때 완전히 삶 자체가 다 불만이겠죠. 불만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굉장히 듭니다. 이럴 때 그런 불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만족감이 굉장히 떨어지죠. 삶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만족들이 사라지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죠. 그쵸? 완전히 없어지면 대박이고 더 운이 좋아지는 거고요.
불만이라는 게 첫 스타트라고 합니다. 운이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가 불만 가지기. 불만을 가지면 모든 멀쩡한 사람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불만이라는 거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왜냐? 이 소리, 이렇게 나는 말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음파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나쁜 얘기를 계속 하면은 에너지가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 음파가 최고로 센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말 하라고 한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들에서 섞여 있는 그 음파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멀쩡한 사람도 오늘 내가 누군가의 불만은 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한 사람이 홀라당 맛이 가요. 그런 정도로 말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음파는 엄청난데 그런 음파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운이 좋아지겠죠. 아예 안 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이 불만이라는 음파는 삶을 바닥으로 깔 수도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건데 이 불만이라는 그런 힘을 가진 애들이 없어져 점점. 당연히 내한테 내 옆에 무서워서 못 왔던 좋은 운이 이제 가야도 되겠다 하고 다 지 발로 걸어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에너지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늘 말하고 불만을 가지지 마라. 불만을 가지면은 이제 큰일 난다. 이런 거죠. 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싶으면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너무 잘 보잖아. 불만을 한번 가지면 무슨 그 비평가 났어 정말 엄청 나쁜 게 어찌나 잘 보이겠노 그쵸? 너무너무 쏙쏙쏙 잘 보이게 되는데 반대로 불만이 떨어지면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불만도 없고 뭐가 좀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은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다. 좋은 운이 아이고 내가 갈 길이네 하면서 이제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그러실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또 6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좋은 운이 오는 징조. 대박의 기운이 오는 징조 6번째. 가족과 다투지 않는다. 가족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엄마를 받아들이게 되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라는 분,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분, 그리고, 너무 튀고, 자기 것만 하는 동생들, 형들, 뭐, 이렇게, 이게 다 별자리예요. 어쨌든 다 맞지 않는, 누구는 너무 싸돌아다니거나 정착을 안 하고, 하나는 너무 지 앞날도 생각 안 하고 맨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아니면 지 밖에 모르고 꾸미는 것만 잘하고, 아니면 맨날, 사람들이 궁금해 돈도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막 아니, 쟤는 맨날 지 잘났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맞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다 이렇게, 이 애들이 다 부딪히면 다 한가닥 하거든요. 다 이런 별자리들이.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자기랑 맞지 않는 가족도 있을 거고, 흐름 자체가 가족이 돼서 나 또 그 애착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접촉을 안 하면서 이 나쁜 것들을 좀 멀리 떨어뜨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친절을 베푼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자기가 이제 보이면서 가족 관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거나 하면서도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족과 다투지 않고 가족을 이해하게 되고 가족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이런 운이 딱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가족을 받아들이는 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운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제 자매들은 정말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나의 운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이 많이 크진 않습니다. 부모님에 비하면은. 그래서 부모님은 특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드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안 되겠죠.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범죄라도 잘하든가 아니면 그런 거는 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루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그런 것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자체를 자기의 끈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띠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가족이라는 것을 다루는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방향으로 내담자를 이끌거든요. 그거는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계속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내가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운은 두 번째 사람에게 오겠죠. 내 운을 위해서 어떤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나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운이 올 때 갑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이해심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고 싶은 게 저도 뭐 26살쯤에 모든 것을 가족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가족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저는 고집도 엄청 셌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직업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살 때 제가 심리치료를 공부를 하면서 그때서 가족에 대해서 내가 거부했던 부모님과 가족들을 거부해서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구나. 그때 되게 큰 깨달음을 알고 크게 변신했죠.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뭐 나를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 삶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역할이 있고 차트가 있고 이래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사시는 건데 내가 이것들을 너무 미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반성과 함께 큰 깨달음과 함께 제 삶의 방향을 바로 고쳤죠. 그러고 나서 깊이 감사하면서 지금 만약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 상태가. 정말 이거는 강추하는데 가족은 자기 삶의 원으로 두고 이해하고 정말로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다? 운이 당연히 걸어 들어온다. 좋은 운이 걸어 들어온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로 갑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평소에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손을 내밀게 되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8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덟 번째는 간단합니다. 바로 잠을 잘 잔다입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고 어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올 때 우리는 굉장히 밤이 되면 모든 감각들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의식적인 부분들이 자꾸 사라져서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떠오르게 되고 감각들이 살아나는데 운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불안한 거야. 중요한 거는 뭔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힘겹고 이런 것들을 계속 되짚어서 생각하게 되니까 뭔가 미래가 불안하게 되니까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죠. 생각한다고. 그렇지만 이제 운이 좋아질 때는 이상하게 이러한 장걱정이 없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괜찮아질 거야.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약간 생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런 마음가짐들이 생기는 건 그런 에너지겠죠. 그런 에너지들이 생기니까 잠을 잘 자요. 내가 보고 지금 내가 잠을 잘 잔다. 아니면 약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잠들기 전에 굉장히 괴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운이 조금 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얼른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마음 수련 같은 거 하시면서 이 장걱정을 없애야 돼요. 실제적으로 걱정이라는 거는 진짜 현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있을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 때는 무조건 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는 동안에는 하느님이 신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잘 때는 푹 자라 이렇게 그때 자는 동안에는 밤에는 여러분의 걱정도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것도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께서 알아서 해결하게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 자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지금 운이 조금 하락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게 말이 안 되게 들려요. 그게 말이 되나? 최소 그럼 내가 당장 내일 당장 갚아야 되거나 내일 당장 해결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맞다. 나에게도 해 뜰 날이 올 거야. 이러면서 푹 자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억지가 아니라 자기가 잠이 잘 오게 되어 있어요. 운이 좋을 때는 그런 운들이 도와주겠죠. 다 소천사들이 다 합류하잖아. 그렇지만 운이 나쁠 때는 걱정을 계속 심어주죠. 막 주변에 다른 신들이 그래 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때가 어? 네 이러 해갖고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들리지는 않지만 그런 에너지를 내가 받기 때문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그렇죠. 그래서 잠이 어느 순간 너무 잘 자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운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걸로 의도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방법들을 찾아내면서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 운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9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9번째는요. 바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기가 싫어진다. 이거는 기운이 소모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운이 좋은 운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각이 깨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니까 그 사람들의 기운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운도 있고 안 좋은 기운도 있고 좋은 기운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쓸데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부질없다. 옛날에는 사람이 불쩍불쩍하고 사람들이 많아야 재밌고 그랬는데 이제 이상하게 그냥 내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둘이 친구랑 있는 것이 더 좋고 가족이랑 있는 것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랑 관련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기운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있는 곳에 안 가기 시작해요. 막 사람만 보면 막 여러 사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 그게 자기에게 좋은 기운을 안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캐치가 되는 거야.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기운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거 알고 이게 허비되는 걸 알고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에너지를 쓰거나 자꾸 소비하는 행위를 줄어들게 되죠. 자기가 스스로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중요한 몇 가지를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좀 줄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만남이나 모임 자체를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 운이 좋아지는 징조 10번째, 대박의 기운이 오는 징조 10번째. 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뭐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설레임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설렘들이 일어나는 거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좀 들뜨기도 하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이렇게 들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찾아올 것 같은 설렘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상도 하죠. 물론 그것이 공상일지도 모르지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상도 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감각에 이제 살아나면서 예지 능력도 발휘가 되는 건지 네. 뭔가 모르게 설레요. 뭔가 모르게 만족돼. 뭔가 모르게 뭔가 기분이 나를 위해서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설레임.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설레임이 자주 찾아옵니다. 최근에 한번 봐도 알아요. 자기 마음들이 이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아니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이런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라서 이러한 징조들이 의미가 잃어갈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변함없어요. 이런 거는 변함이 없는 우주의 징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시대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코로나 시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이렇게
뭔가 내일은 빛이 있고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 같은 설렘이 자주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징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설렘을 즐기시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온다면 마음껏 상상하세요. 자, 11번째 들어가 볼게요. 네, 11번째는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이 보세요. 돌진! 자신감이 막 생겨. 난 잘해낼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하던 일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나는 이제 새롭게 나가야지.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뭐를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재능이 있을 것 같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뿌쩍뿌쩍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또는 하던 일,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이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더 깊이 파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긴대요. 그래서 여기가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는 호기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나도 새로운 일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하는 이거 물병 자리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하나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이제 파고 싶은 그런 안정성, 그 다음에 자신의 깊이에 대해서 욕구가 생기는 거죠. 나는 더 하고 싶어. 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탄다. 자신감이 이제 늘어난다 해서 왠지 모르게 나는 잘해낼 것 같은 그런 거고요. 근데 이게 운이 나쁠 때도 이런 게 와요. 자신감. 이게 그래서 좀 다른 거랑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이 나쁠 때 극도로 자신감이 올라탈 때가 있어요. 이때 사업을 시작하죠. 사업을 시작하거나 친구의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내 능력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락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냐 이런 걸 알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앞에 말했던 10가지 정도를 체크해보고 거기 나는 지금 좋은 운이야 이런 거면 괜찮은데 아니다 전혀 아니다면 여러분들은 나쁜 운에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에 속기도 쉽고 요때 다 이 자신감 때문에 사기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거나 이렇대요. 왜냐면 운이 나쁠 때도 이 자신감이 막 솟구쳐 올라오거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주변을 보면 알고 이런 징조를 알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한테 속기 위해서 자신감이 올라오는구나. 아니면 나 지금 운이 피고 있는데 이 자신감이 나는 할 수 있구나 하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너무 크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움직이는 것은 운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안 좋긴 하죠. 그러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12번째 넘어가 볼게요. 네, 12번째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깝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모성애가 강한 우리 퀸 오브 컵스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사람을 이제 보살피고 싶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는 얼마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누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보통 때는 좀 아깝다. 얻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가지려고 하고, 내 창고를 채우려고만 하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쏜다면, 뭐 갑자기, 삶은 나누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도 나누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촛불, 잠깐만요. 촛불이 다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보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좋은 글도 뭐 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주고, 내 것도 나누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행하든 행하지 않든 마음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사람들한테 재밌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시작하게 되죠. 이런 마음들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좋은 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대박이 터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때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 스타트한 거기 때문에 그 운은 발복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스타트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모든 것이 좋은 운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일어나면 행위를 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운들이 같이 손잡고 눈누난나 같이 가 하면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원래 그러신 분들이라면 더 생기거나 아니면 실천을 더 하시게 될 거고 원래 나는 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운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번째 들어갈게요. 네, 조명을 밝혔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사무실이. 자, 13번째 보면 점점 자신한테 안 좋았던 그런 거 있죠. 습관. 나를 좀 타락은 아니지만 뭐 쾌락에 너무 치중했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나쁜 습관들을 이제 깨닫게 돼요. 이건 나빴어. 그래, 내가 이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어. 라고 했던, 그리고 자기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런 습관들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넌 이제 너희들은 안녕. 내가 너희들 이런 습관 때문에 잠시, 몸은 편하고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는 떠날 거야. 나는 이제 너희들 이런 행위들을 안 할 거야. 하고 선언을 한 다음에 컨트롤을 하죠. 절제를 합니다. 절제 카드입니다. 절제하게 돼서 이제 새로운 좋은 습관을 자기가 찾아가요. 어떤 게 내가 좋을까? 한 가지씩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기를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고 자기의 무의식의 소리도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쁜 습관과 안녕하고 좋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싶고 실제적으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런 운이 왔어. 내가 나를 반성하게 되고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나쁜 거는 누가 봐도 나쁜 거 있죠. 아니면 또 자기한테는 나쁜 거는 자기가 아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고 실제로 고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좋은 운이 오고 있고 그 좋은 운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4번째 들어갈게요. 14번째. 우리에게 좋은 운이 오는 징조, 그 다음에 대박의 기운이 오는 징조 14번째는 바로 목소리가 바뀐다입니다. 목소리가 듣기 좋고 그리고 좀 사랑스럽고 그리고 목소리에서 빛이 난다고 하나?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게 되는 거죠. 사람이 들으면 내가 괜시리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이런 목소리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 목소리 저 목소리에는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데 일단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좀 억양이 있고 그 다음에 액센트가 좀 있어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엄청 변한 거예요. 제가 운이 정말 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그때는 학생들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었고 이래서도 영향이 있지만 매일 병원 가서 이게 목에 치료를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거를 알고 나서는 그때 내가 운이 바닥으로 떨어진 하나의 징조였구나.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못 들어줬어요, 진짜.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병원도 안 갔는데 이렇게 돌아왔는지 정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원래는 너 완전히 천사였대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대회를 내보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소리도 많이 지르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많이 상했긴 했는데 지금 저는 저의 목소리를 만족할 정도로 그때는 들어주지도 못할 정도로 갈라지고 굉장히 남자 같은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귀신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약간 그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내는 느낌? 그리고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늘 사람들이 와 얼굴이랑 목소리랑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목소리 찾은 게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지금 대운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대운 오고 좋은 운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공부하면서 좋은 운이 오도록 제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꾸죠. 여러분도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목소리 지금 듣고 아니라면 얼른 고치셔야 돼요. 얼른 뭔가 잠재되어 있거나, 근데 직업으로서 목소리가 원래 좋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목소리가 깔아앉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 목을 쓰는 일이 너무 괴롭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운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더 밝은 목소리로 된다는 거 자기가 이제 목소리 예민하신 분이니까 아실 거예요. 알고 이거는 일반 사람인데 자기 목소리를 지금 들어보고 남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변하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뭔가, 왜냐면 기분 따라, 에너지 따라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목소리는 정말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목소리만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하락기구나, 이 사람이 이제 상승기를 타고 갔구나, 우리는 딱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고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내가 수정하고 싶다 하면은 완전히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목소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좋은 거 많이 하시고, 그런 따뜻한 물 많이 마시면서 목을 관리하는 것도 오늘 발복시키는, 뭐라고 해야 되죠? 방법이다, 이런 거예요. 저 운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또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 목소리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마지막 해볼게요. 15번째는 바로바로 얼굴빛이 달라진다. 표정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너무 쉽죠, 찾기. 그런데 이거는, 15번째는 바로 얼굴빛이 달라진다. 표정이 좋아진다. 얼굴빛은 어떻게 되겠어요? 밝아지겠죠. 얼굴빛을 보면은 이상하게 빛이 진짜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를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은 빛을 느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기분이 지금 안 좋구나, 아니면 저 사람 삶이 약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오늘 상태가 어떤지 빛이 막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운이 좋아지는 기운이 올 때는 우리 얼굴빛부터 바뀌어요. 특히 이제 역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굴에 광이 난다?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이렇게 김희애 씨 크림을 바르지 않았는데 이제 반들반들하고 유광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얼굴 예쁜, 이렇게 빛이 좋은 카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 여자도 웃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이 좋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져.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아침 눈 뜨니까 괜히 기분 좋고, 날씨만 좋아도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진짜로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빛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거 못 보는데 아직은 느끼기만 하지만, 그런 분들은 실제로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오라를 보는 거죠. 이제 얼굴이 색깔이 바뀌어서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기분 좋은, 그 사람이 예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서 그 맑은 에너지가 나온, 왕들도 다 모아봤습니다. 퀸들처럼 이제 예뻐요. 예뻐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외형적이 예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너무 예뻐서 왠지 만나고 싶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운이 나빠질 때는 어떻게 돼요? 괜히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는 다 감각적으로 그 빛을 느끼고 있고 빛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운이 좋아질 때는 먼저 얼굴빛이 좋아진다. 이럴 때는, 그래서 내가 실현을 당하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피부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운이 자꾸 안 좋은 건 오는데 그것들이 계속 내버려 두면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때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피부 관리 같은 거를 해주면서 내가 피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운이 나빠지면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죠, 당연히. 그리고 약간 집착적으로 너무 막 과하게 얼굴을 뭐 피부과에서 이렇게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형을 아예 해버리거나 해서 얼굴빛이, 왜냐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운이 나빠질 때 자기가 못생겨 보이는 거지. 못생겨 보이고 뭔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이렇게 얼굴 때깔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제 빛이 다르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뭔가를 실수를 하게 되고 병원을 자꾸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자꾸 병원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좀 위험할 때예요. 아, 운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때는 그런 거를
이제 스탑하시고 오히려 피부에 좋은 음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병원에 가는 순간 바로 나는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그게 나쁜 운이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정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굴이 요즘에 괜히 예뻐 보이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말해준다 이럴 때, 요즘에 나가면 왠지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죠. 초반에 연애를 할 때 왜 얼굴이 예뻐 보이고 그 사람이 연애하는지도 모르는데도 어떤 사람 보면 요즘 얼굴 좋아졌어 하는 게, 왜냐면 처음에 그런 설렘에서 사랑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그게 좋은 기운이잖아요. 상대에게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얼굴 빛깔이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러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기운을 상대에게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굴이 점점 어떻게 돼요? 때깔이 안 좋아지겠죠. 빛깔이. 그런 것처럼 사람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거울 딱 보시고 네, 요즘에 빛깔이 괜찮다 이러면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큰 대박이 찾아올 거고요. 아, 요즘에 때깔이 점점 우중충하게 된다 이러면 얼른 이제 몸 정화하는 걸로 하셔가지고 독소를 좀 많이 빼시고 땀도 많이 빼시면서 노폐물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피부 색깔을 빨리 찾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 같은 데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이렇게 오늘 15가지로 운이 좋아지는 징조, 그리고 대박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간추려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간추려서 해봤고요. 그 다음 시리즈로 우리가 운이 좋아지는 방법,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것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2021년도 여러분에게 대박이 오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